안녕하세요. 오늘은 웹 브라우저 딥 다이브에 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주로 했냐면 CPU가 뭔지, GPU가 뭔지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다뤘고, 그리고 RPC가 뭔지, 어떻게 프로세스가 서로 소통하는지, 그리고 그게 브라우저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번 파트에서는 브라우저 프로세스에 관해 설명하는 게 아닌 내비게이션, 즉 내가 어떤 웹사이트 abc.com을 딱 엔터를 눌렀을 때 이거를 현재 우리 검색에 abc.com을 넣고 타이핑하고 그 엔터를 쳤을 때 이 웹사이트에 불러오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설명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먼저 시작이 되냐면 브라우저 프로세스부터 먼저 시작이 돼요. 브라우저 프로세스는 저번 영상에 우리가 말했듯이 UI 스레드랑 네트워크 스레드 그리고 스토리지 스레드가 있어요. 자, 그럼 간단히 말하자면 UI 스레드는 유저 UI 같은 기능을 해요. 우리가 웹사이트를 볼 때, 아니면 우리 브라우저 같은 걸 볼 때, 우리 주소창이 있고, 그리고 무슨 동그라미 버튼이 있잖아요. 뒤로 가기 버튼도 있고, 그게 UI 스레드예요. 거기에 맞춰서 브라우저 프로세스가 일어나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새로 고친 버튼 눌렀으면, 또 새로 고침해가지고 그 웹사이트를 불러오게 되겠죠. 현재 웹사이트를 불러오게 되겠죠. 그게 UI 스레드입니다. 그게 UI 스레드 담당이고, 인풋 필드. 그러니까 우리가 입력창, 입력 필드에 관해서도 UI 스레드가 관여를 합니다. 자, 그럼 다음에 네트워크 스레드인데, 네트워크 스레드는 마치 그냥 네트워크에 관해서 역할을 하고, 스토리지는 그 파일에 관해서, 왜냐면 네트워크 스레드에서 새로운 네트워크를 받고 리스폰스를 받았을 때 그 리스폰스가 파일이면 그 파일을 담당하니까 스토리지 스레드입니다. 자, 첫 번째 스텝 1, 2, 3, 4, 5까지 있는데 단순한 내비게이션은 5까지 있어요. 그럼 첫 번째는 무엇이냐? 스텝 1 핸들링 인풋이란 건 무엇이냐? 이때 우리가 검색창에 말 타이핑을 했어요. 말 타이핑을 했는데 UI 스레드가 이걸 보고 파싱을 한다는 거죠. 엔터를 제가 누르면 그 검색 결과 맞춰서 웹사이트로 갈지,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웹 URL을 입력했어요. 그럼 웹사이트로 가죠. 근데 만약에 그냥 URL이 아니라 그냥 딱 ABC를 입력했어요. 그러면 ABC에 관련해서 검색 창이 나오겠죠. 자, 이걸 URL인가 그리고 검색 기능과 구분하는 것이 이게 검색인가, 이 유저가 지금 하는 행동이 검색인가 아니면 URL인가 하는 구분하는 게 UI 스레드입니다. UI 스레드가 이걸 핸들링해요. 그 말은 이 인풋을 파스한다는 거겠죠. 다음은 내비게이션 스타트입니다. 내비게이션 시작인데 유저가 만약에 웹사이트에 넣었어요. URL 넣었어요. 만약에 엔터를 넣으면 네트워크 콜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네트워크 콜이 이루어지는데 그럼 네트워크 스레드가 관여를 하겠죠. 네트워크 스레드가 관여를 하는데 이게 단순히 이렇게 불러오지는 게 아니라 첫 번째 DNS 룩업을 사용하고 그 TLS 커넥션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TLS 커넥션이랑 TLS 룩업이란 건 무엇일까요? TLS 커넥션이란 거는 안전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주로 사용되는 프로토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HTTPS를 보면 여기서도 TLS 커넥션이 일어나거든요. 자, 왜 이걸 TLS 커넥션이 이루어졌을까? 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더 고찰을 보면 우리 클라이언트가 있고 그리고 웹 서버가 있어요. 그리고 웹 서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클라이언트가 제가 지금 클라이언트예요. 제가 이 해당 웹사이트를 지금 어떤 가서 abc.com에 갔어요. 근데 만약에 이 클라이언트가
제대로 믿을만 한지 아닌지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HTTPS, 그러니까 TLS 커넥션을 사용해서 구분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클라이언트는 내가 믿을 수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믿을 수가 없으면 바로 차단을 해야 되고, 웹서버를 보아야 되니까 TLS 커넥션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럼 TLS 커넥션 보기 전에 sync arc 뭐 이런 게 있는데, 메시지 타입이에요, TCP. sync란 C는 무엇일까? C는 그냥 나 이거 커넥션이 연결이 이루어졌어. 연결이 시작됐어. 라는 의미입니다. 아크는 내가 커넥션을 보였는데 잘 받았는지 리시브를 했는지 확인한 게 아크입니다. 이 메시지가 아크예요. 아크 의미 그거예요. 싱크 아크는 내가 싱크를 보냈어요. 싱크가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다시 보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밥을 먹었어요.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 영수증이 있잖아요. 영수증 같은 건데 이게 싱크하기 이거 다 받았어? 제대로 돌아왔으니까 이제 커넥션이 시작하면 돼 라는 의미죠. 다시 보면 싱크 있고 싱크 아크 있고 아크 제대로 받았어. 그러면 그때부터 내용이 이루어지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데, 그러기 전에 이게 이 키가 서티피케이트 이런 증명서를 사용해가지고 키랑 밸류랑 서로 주고받는 거죠. 만약 키가 우리가 지금 증명서랑 비교했을 때 키가 맞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커넥션을 시도하는 거고, 만약에 맞으면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다 끝나면 이 TLS가 끝나면 우리 웹서버 웹사이트를 줄게. 웹사이트가 왜냐하면 기본 정보가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어센티케이션 인증 기능도 있고요. 그러니까 서버가 보통은 그러니까 디지털로 된 증명서를 제공하고 있어요. 믿을 만한 그 증명서 증명서 권한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발행된 디지털 서티피케이트, 발행된 증명서를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다 보완된 데이터 전송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DNS란 무엇일까요? DNS는 도메인 네임 시스템입니다. 자, 도메인 네임 시스템인데,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 뭘까요? 일단은 하기 전에 이거 봐야 되는데,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라는 거는, 도메인 네임은 무엇일까요? 도메인 네임은 그냥 우리가 타이핑한 abc.com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 DNS 루컵이 왜 중요하고? 자, 우리가 지금 한 행동이 웹사이트를 그 URL에 입력했어요. 그냥 URL에 입력했는데, 단순히 컴퓨터는 이 abc.com을 가지고 이 웹서버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웹서버를 알아야지 리퀘스트를 낼 수도 있고, 그리고 웹서버가 그래 잘 받았네, 잘 받으니까 리스폰스로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줄게. 그래서 난 브라우저가 이거 받으면 렌더링 하는 거고, 웹사이트 렌더를 하면 우리가 지금 보는 웹사이트를 볼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일단은 이 웹서버의 IP 어드레스를 알아야 되죠. 그럼 또 IP 어드레스란 무엇일까요? IP 어드레스란 쉽게 말해서는 이 넓은 웹 안에 나의 주소지입니다. 나의 주소는 넘버를 잊어줄 거예요. 넘버 이 닷을 구분으로 192 뭐 81 점점점 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컴퓨터는 이걸 읽을 수 있는데 이런 이름 가지고는 못 읽는 거죠. 그래서 DNS 룩업이 이루어집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도메인 네임을 따라가다가 IP 어드레스를 받는 과정을 도메인 네임 시스템 룩업이라 해요. 자,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냐? 처음에는
브라우저 캐시 기능이 있습니다. 캐시 기능이고 abc.com이 있으면 이 캐시 안에 abc.com이 있고 이 IP 어드레스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키를 abc라고 그 발리오를 IP 주소로 할게요. 이 캐시가 있는지 만약에 없어. 그럼 DNS 리소버 가지고 이 IP 어드레스가 이 abc.com에 상하는 IP 어드레스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DNS 리소버는 이 도메인 네임과 IP 어드레스를 찾는 이 이슈를 해결하는 해결 과정이에요. 과정이라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전화번호 옛날에는 전화번호 책이 있었었는데 거기 전화번호 다 있죠. DNS 리서버는 딱 이런 같은 기능을 합니다. 전화번호가 있고 이 전화번호에 맞게 알맞은 값을 주는 게 DNS 리서버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없다. 그러면 이 루트 서버, 우리 서버에 있는 다양한 서버가 있는데 이 루트 서버라는 다양한 권위 있는 도메인이 들어있습니다. 권위 도메인이 들어있는데 일단 여기 보고 abc.com에 대한 IP 어드레스가 필요해. IP 주소가 필요해. 근데 얘는 나는 IP 어드레스를 줄 수가 없어. 하지만 TLD, 탑 레벨 도메인 시스템이라는 걸 줄게. 거기에 대한 정보를 줄게. 그러니까 너가 찾아. 뉴스버가 TLD를 딱 찾고 TLD를 다 연결을 해요. TLD라는 거는 .com, .net이 있는 집합 정보입니다. 도메인 네임 도메인이에요. 이 .com, .net 이들이 있는 abc는 .com으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TLD 보고 abc.com이 있는데 여기 대해서 정보를 알려줘. 그런 주소를 줘. 라고 하면 또 나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주소가 없으니까 그 대신 진짜 있는 그에 상하는 도메인 네임 시스템 정보를 줄게. 그럼 난 또 도메인 네임 주소로 가가지고 도메인 네임 시스템에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실제 abc.com에 상하는 IP 주소를 받는 거죠. 그럼 받고 나서 단순히 주는 게 아니라 DNS 리서버에서 다른 이 복잡한 과정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캐싱을 하고 이 캐시한 거를 이 IP 어드레스, IP 주소를 브라우저에 줍니다. 그럼 브라우저는 이 주소를 받으면 이제 웹서버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거고, 그럼 이 리퀘스트를 보내면 웹서버는 뭐 웹사이트가 제대로 렌더링이 되기 위한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주겠죠. 그리고 나서 그러기 전에 또 브라우저에 캐싱을 합니다. 다시 또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럼 캐시가 두 번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DNS 룩업의 과정입니다. 다음은 스텝 2는 내비게이션 시작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여기까지 했는데 리다이렉트가 일어났어요. 갑자기 다른 웹사이트로 가야 된대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럼 또 URL 리퀘스트가 또 시작이 돼가지고 이 같은 프로세스를 반복합니다.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 스텝 3는 리드 리스폰스예요. 리스폰스를 받는데 단순히 전체 다 보는 게 아니라 먼저 헤더를 읽고 컨텐트 타입이 HTML이네. 그럼 HTML 같은 경우에는 렌더링 프로세스, 이 데이터를 렌더링 프로세스를 줘야겠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페이로드, 이 데이터 스트림은 뭡니다. 그럼 스트림은 무엇일까요? 스트림은 그 말 그대로 흐름, 지속된 데이터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걸 보고 단순히 이걸 보고 이 데이터 콘텐트 헤더가 왜냐면 콘텐트 헤더는 틀릴 수가 있으니까 콘텐트 타입 헤더가 이 HTML 아닌데 내가 실수 넣을 수도 있으니까 사용자가 실수를 넣을 수 있으니까 ME 타입 스니핑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게 또 무엇이냐? 이게 페이로드 된 이 바이트 정보를 읽고 스트림 정보를 읽고 이게 어느 파일 포맷인지 파일 정보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JPEG 같은 경우에는 바이트 FFDF 이렇게 FF 시작되는데 단순히 얘 틀릴 수 있으니까 얘 전체를 읽지 않아도
이 조그만 정보를 읽고, 아, 얘가 JPG 파일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HTML 파일은 이 렌더러 프로세스 데이터를 주고, G 파일은 다운로드 매니저한테 줍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받았어요. 리스폰스를 받았어요. HTML, 뭐 CSS, 자바스크립트 받았어요. 그 렌더러 프로세스를 찾아야겠죠. 그럼 어떻게 찾냐? 그럼 넥스트 스레드가 이제 다 찾았으니까 자신만만하셨는데, 넥스트 스레드는 이제 US 스레드에게 다 했어. 다 했으니까 이제 렌더러 프로세스를 이 정보를 넣어봐도 좋을 것 같아. 아니면 렌더링 시작해도 좋을 것 같아. 라는 거죠. 그럼 ER 스레드는 렌더러 프로세스를 찾고 거기 상하는 이에 상하는 렌더링 보고 렌더링이 되도록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 네트워크 리퀘스트가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완전 최적화가 필요한데 UIS가 그 UI 리퀘스트를 보내기 전에 이미 사이트를 어디로 갈지 알고 있다는 게 옵티마이제이션의 최적화 방안 중에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렌더러 프로세스는 이미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업데이트를. 다음은 커밋 내비게이션입니다. 자, 우리 렌더러 프로세스 찾았어요. 그 내비게이션 이미 저지를 수 있는 거죠. 이미 다 우리는 찾았고 이제 데이터를 받았고 HTML, CSS를 받았고 그리고 렌더러 프로세스 찾았으니까 이제 실제로 이 웹사이트에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IPC가 있어가지고 IPC를 통해서 렌더러 프로세스랑 브라우저 프로세스랑 서로 대화를 해요. 그럼 이제 이 내비게이션이 시작되라. 내비게이션이라는 건 뭐 항해 이런 내비게이트가 어느 쪽으로 가다 어느 위치로 가다 이런 의미니까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HTML 데이터 스팀을 계속 줍니다. 렌더러 프로세스한테. 근데 만약에 커밋이 렌더러 프로세스에서 만약에 됐다. 그럼 내비게이션이 이제 완료된 거고 다큐멘트 로딩 페이스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렌더러 프로세스한테 또 주니까 이제 HTML 로딩이 돼야겠죠. 이때 어드레스 바는 새로 업데이트가 되고 어드레스 바는 예를 들어서 ABC 내가 원래는 구글.com이었는데 abc.com으로 됐으니까 변해야 되죠. 이쪽으로 가면. 그리고 UI는 사이트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 새로운 페이지를 만듭니다. UI는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리고 세션 기록들은 디스크 안에 저장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다 좋아요. 근데 우리가 수동적으로 abc.com 해가지고 눌렀는데 만약에 그냥 우리가 버튼 같은 거 누를 경우 클라이언트 상에서 자바스크립트 상해가지고 버튼 같은 거 누를 경우 버튼 눌러가지고 다른 웹사이트로 가요. 그럼 이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먼저 before unload handler를 체크를 하고 이건 이벤트 핸들러예요. 그리고 나서 똑같은 프로세스를 또 브라우저 프로세스한테 이거 시작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스텝 1 같이 다시 이런 프로세스를 반복하게 되는 거죠. 가장 큰 차이점은 렌더러 프로세스의 내비게이션 리퀘스트가 시작이 되냐 아니면 브라우저 프로세스에서 먼저 시작이 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 to IPC가 브라우저 프로세스의 to IPC가 시작이 되고 그러니까 이 렌더러 프로세스 보고 all 렌더가 이제 all 렌더링이 프로세스가 언로드가 됐는지 서로 소통하는 거죠. 언로드 됐으면 바로 이제 시작이 되는 새 URL로 가는 거고. 여기까지 했는데 그럼 또 있어요. 서비스 워커라는 건 또 이게 있는데 서비스 워커란 무엇이냐면 내 웹 애플리케이션 코드 보고
프록시 역할을 하는 네트워크를 작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걸 웹 서비스 워크라 합니다. 자, 그럼 프록시는 무엇이냐? 프록시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네트워크를. 예를 들어서 내가 뭘 통해서 가야 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다리가 있어요. 다리가 있고 중간에 또 긴 다리가 있습니다. 이 중간 지점, 중간 다리를 예를 들어서 프록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캐싱을 할 수 있어요. 캐싱을 하면 굳이 리퀘스트를 새로 안 불러도 이미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새로운 복잡한 프로세스를 유저가 겪지 않는 거고, 그러면 또 리스폰스가 빠르기 때문에 이미 캐싱 돼 있으니까 그럼 더 빨리 웹사이트가 로딩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바스크립트 코드에 있는데, 서비스 코드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네트워크 스레드가 먼저 서비스 워커 이 리스트를 봅니다. 그러면 이미 마이 사이트로 가야 되는데 이미 있다. 그러면 새로운 네트워크 스레드를 시작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UI 스레드는 UI 스레드는 렌더러 프로세스 찾고 이 서비스 워커 코드를 실행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게 서비스 워커를 사용할 경우의 내비게이션이에요. 네, 이상입니다.